문제 바꿔볼게요. 어머나, 제목을 이렇게 써도 요즘 드라마에서요. 드라마 제목 이렇게 쓰면 진짜 항의 들어올 거예요, 진짜 김효성 기자님. 그러게나 말입니다.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. 심지어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.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. 어느 절에 여신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신도 평범해 보이진 않습니다. 지난 2023년 6월에 이 여신도가 주지 스님께 전화를 합니다. 한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26번가량 전화를 해서는 에? 따로 만나자, 어머나. 만나자는 요구를 합니다. 그런데 전화로만 끝난 게 아니었는데요. 심지어는 절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데 행패의 내용도 아이러니합니다. 뭔데요? 이 여신도가 다른 여성 신도에게 젊은 여자가 어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절에 찾아와 라면서 질책을 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. 아니 바지도 엄연한 옷인데 짧은 반바지 입고 절을 찾아가는 거 왜 자기가 상관할 일에. 그리고 지금 절에 가서 불공 들이면 열심히 불공 드린 배지 왜 주지 스님한테 지금 20번 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? 허주연 변호사님 세상에. 아무리 신앙심이 깊다 하더라도 주지 스님한테 개인적으로 26번이나 전화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렇죠. 상황이 맞죠. 이거는 단순한 신앙심의 발로라기보다는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하. 다른 것도 아닙니다. 어떤 신앙적인 생활뿐이 아니라 이 주지 스님, 이 딱 한 사람에게만 집착을 보였다는 겁니다.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이 주지 스님이 절에 찾아온 다른 신도들과 차를 마시는 것을 이 여성 신도가 목격을 합니다. 네.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 남자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. 주지 스님이 말리니까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어머나? 찻잔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. 아니, 진짜 살다. 안진용 기자님, 보통 이 남자가 내 남자다. 옛날 사랑과 전쟁 가서 많이 보는 거예요. 이 남자 내 남자다 할 때 보통 연인이나 좀 그런 거 할 때 이 남자 내 남자야 막 그런 그때 나오는 말 아니에요?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.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주지 스님과 여신도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. 무려 6년 가까이 만나왔던 거죠. 자, 그러다가 이 주지 스님 된 신분으로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아무래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그래서 사적 만남을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. 그러자 이 여성은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과 협박을 해온 겁니다. 이 여신도는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종단과 절에 신고해서 승려 자격을 박탈시키겠다고 이 주지 스님을 압박해왔습니다. 아니,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주지 스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뭐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네요. 애초에 원인을 제공했네요, 진짜. 그러니까 주지스님도 뭐 잘한 거 없죠, 사실은. 그러나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따져서 이게 뭐 주지스님이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건 종교적이나 뭐 본인의 종교적 관점에서 뭐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, 그래서 이 여성을 스토킹, 폭행, 협박 혐의로 법정에 쓰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아마 피해를 당한 주지스님 측에서 아마 고소고발이 들어간 것 같고요. 네.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의 주장이, 그러니까 법정에서 했던 주장을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좀 황당하긴 한데 네. 여성의 주장이니까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법정에서 이 여신도가 했던 말은 뭐냐? 일단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주지스님과 연인 사이였고 신도로서 기도하기 위해 저를 찾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. 그래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, 또 하나 협박 혐의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부분도 부인을 하면서 주지스님한테 거액의 시주를 했다.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상당의 어머나. 시주를 했는데 원하는 기도를 해주지 않았다, 주지스님이. 그래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종단에 알리겠다고 한 것이지 협박은 하지 않았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야, 이거는 일단은 사법부 재판부의 판단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 게, 나름 저 여신도라는 여성도 예를 들어서 시주한 금액도 자기가 꼼꼼히 날짜 같은 걸 적어놨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. 지금 이걸 판단하기는 좀 진짜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. 어떻습니까, 허준 변호사님? 그런데 재판에서 이렇게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 요건이라든가 고의를 부인하는 일은 상당히 흔합니다. 그렇지만 여러 가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고의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곤 하거든요.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서 주지스님과 연인 사이였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저를 찾은 것이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네. 실제로 상황을 봤더니
연인 사이에서 만나주지 않으니까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여러 번 26번가량 전화를 하고 이랬던 점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. 특히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협박이라는 것은 신분이라든가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여성이 내가 돈을 거액을 시주를 했는데 기도를 안 해줘서 한 것이다. 해악의 고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. 주지 스님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가 이 종단의 승려 자격을 박탈시키겠다고 한 것이 연인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주지 스님 입장에서는 이건 해악의 고지로 인식해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. 네. 특히 관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종단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협박에 해당함이 넉넉하다라고 봐서 여신도에게 이 형사 처벌을 선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범행을 일부나마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삼아서 실형 선고는 안 됐고요. 벌금 500만 원형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. 자, 아무리 무슨 분노가 치민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스토킹, 폭행, 협박 등 이런 방법이 적절치 않으면 법에 따끔한 처벌을 받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었고요. 차제에 주지 스님의 이러한 행동을 부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? 참 궁금해집니다.